파친코 시즌 2 AI. 소년 시절의 노아와 모자수를 연기한 어린 배우들의 공도 적어두고 싶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소년 노아의 꾹 담은 인매, 형과는 달리 천진하게 세상과 부딪히는 모자수의 씩씩함이 생생하여 훗날 두 형제가 걷게 될 상반된 길이 이 소년 시절에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절로 수긍하게 된다. 유년에서 노년까지 여러 배우가 한 인물을 이어 연기하는 이 드라마 특유의 방식은 이번 시즌에도 어긋남이 없어 세월의 강을 건너는 인물들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7. 경계 위의 사람들 인물 군상. 이번 시즌에서 가장 결이 두터워진 인물은 단연 한수다. 이민호가 연기하는 이 사내는 시즌 1에서는 선자의 운명을 뒤흔든 매혹과 배신의 화신이었으나 시즌 2에서는 제 핏줄을 향한 뒤틀린 부성으로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얼굴을 얻었다. 전쟁의 불길에서 선자 모자를 빼돌리고 그늘에서 노아의 학비를 대고 아들 곁을 맴돌며 아비 노릇의 흉내라도 내보려는 이 사내의 안간힘은 그러나 끝내 아들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인간이 사랑을 흉내낼 때 어떤 비극이 빚어지는지를 한수의 서사는 서늘하게 보여준다. 폭우 속에서 아들의 절연을 받아내는 그의 얼굴은 이 시즌이 남긴 가장 쓸쓸한 초상 중 하나다. 경희의 이야기도 이번 시즌의 백미다. 남편 요셉이 나가사키에 가 있는 사이 경희는 한수의 수하로 선자네를 돕는 청년 창호와 서로 마음이 기우는 것을 느낀다. 법도와 도리 속에 곱게 눌러온 한 여인의 마음이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려는 순간 폐인이 된 남편이 돌아온다. 원폭에 일그러진 몸으로 아내와 청년 사이의 기류를 지켜보아야 하는 요셉의 고통, 사랑과 도리 사이에서 끝내 남는 쪽을 택하는 경희의 선택,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며 마음을 접는 창호의 뒷모습이 어우러진 이 삼각의 서사는 심파로 흐르기 쉬운 소재를 더없이 품위 있게 빚어냈다. 저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어른들의 이별이 요란한 사랑 이야기보다 100배는 애틋하다. 몸과 마음이 부서진 채 돌아온 요셉이 조금씩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 또한 뭉클하다. 집안의 기둥이라는 자부심으로 살던 사내가 짐이 된 처지를 견디는 일, 아내의 흔들림을 알고도 사귀는 일, 그리고 마침내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하는 일이 화상 자국 위로 그려진다. 전쟁이 부순 것은 도시만이 아니라 사람의 긍지였음을, 그리고 그 긍지를 다시 세우는 것 또한 결국 가족의 사랑이었음을 요셉의 서사는 말해준다. 8. 역사의 증언 각주가 된 사람들을 본문으로. 시즌 2가 다루는 역사는 시즌 1보다 한층 무겁다. 전쟁 말기 제1조선인들의 처지는 이중의 질곡이었다. 그들은 일본인이 아니기에 차별받으면서도 일본의 전쟁에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일본의 도시와 함께 불탔다. 나가사키의 요셉이 그러하듯 원자 폭탄의 버섯구름 아래에는 수많은 조선인이 있었다. 저희가 일으키지도 않은 전쟁의 대가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치러야 했던 사람들, 역사책의 각주로도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이 드라마는 세계의 시청자들 앞에 본문으로 되살려 놓았다. 제오와의 흑백 화면이 그토록 큰 반향을 얻은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이 시즌이 갖는 의미도 각별하다. 원자 폭탄의 서사는 그간 승전국의 결단이나 피폭 도시의 참상으로 주로 이야기되어 왔으되 그 구름 아래 있던 식민지 백성의 존재는 어느 쪽의 이야기에서도 좀처럼 자리를 얻지 못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 비어있던 자리에서 역사를 다시 서술한다. 전쟁을 일으킨 자와 끝낸 자의 시선이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휘말려 쓰러진 자의 시선으로 본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세계는 요셉의 일그러진 얼굴을 통해 처음 목격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야기가 세계사의 서술에 보태는 고유한 목소리다. 해방이 되었어도 이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라마는 놓치지 않는다. 그리던 조국은 두 동강이 났고 살림의 뿌리는 이미 일본에 내려져 있어 돌아가지도 눌러앉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처지가 이들의 전후였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창호의 길과 일본에 남는 선자네의 길이 갈리는 장면은 해방 공간의 제1조선인 앞에 놓였던 그 기막힌 갈림길의 축도다. 그리고 어느 길을 택했든 그 끝이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기에 화면 속 인물들의 담담한 작별이 더욱 아리게 다가온다. 노아의 서사가 증언하는 것은 제도 밖의 차별, 곧 마음속의 차별이다. 전쟁이 끝나고 법이 바뀌어도 조선인은 배움의 전당에서도
사랑 앞에서도 끝내 조선인이라는 시선의 감옥에 갇힌다. 가장 우수한 성적도, 가장 반듯한 품행도 그 감옥의 문을 열지 못할 때 인간에게 남는 선택지가 무엇이겠는가? 노아의 잠적은 개인의 도피이기 이전에 동화를 강요하면서도 동화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의 위선에 대한 가장 참담한 고발장이다. 이 물음이 어찌 지난 시대 일본만의 것이랴. 이방인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눈길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드라마가 오늘의 우리에게 건네는 숙제일 것이다. 9. 절제의 미학 연출에 관하여. 시즌2의 연출에서 가장 감탄한 것은 절제의 힘이다. 전쟁을 그리되 전투를 보여주지 않고 원폭을 그리되 참상을 전시하지 않는다. 폭격의 밤은 방공호 속 사람들의 숨소리로, 원폭의 순간은 하얗게 지워지는 화면 하나로 전해진다. 고통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으면서도 그 무게를 온전히 전달하는 이 품이야말로 실제 역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제작진의 예의라고 나는 느꼈다. 토론토와 부산을 오가며 공들여 재현한 1940년대의 거리와 살림살이, 인물의 처지를 따라 낡고 발해가는 의상의 결에서도 그 정성은 여실하다. 상징을 부리는 솜씨도 여전하다. 이번 시즌의 열쇠가 되는 사물은 한수의 회중시계다. 젊은 한수가 선자에게 건넸던 이 시계는 시즌 1에서 선자가 시숙의 빚을 갚으려 전당포에 내놓았던 것인데, 한수가 도로 사들여 간직하다가 노아에게 건네지고 마지막에는 노아의 손으로 다시 전당포에 처분된다. 사랑의 정표로 태어나 빚을 갚고 핏줄을 잇다가 끝내 절연의 증거로 버려지는 이 시계의 유전이야말로 한수와 선자와 노아, 세 사람의 기구한 인연을 요약하는 물건의 일대기다. 파친코라는 제목의 뜻도 이번 시즌에서 한결 깊어진다. 가장 총명했던 노아가 흘러든 곳도, 모자수가 일가를 이룬 곳도 결국 파친코이니 구슬처럼 튕겨다니면서도 끝내 제 갈 곳을 찾아가는 그 은유가 이제야 온전히 완성된 것이다. 언어의 운용 역시 이번 시즌에서 한층 의미심장해졌다. 와세다의 강의실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절을 지으며 살아가는 노아, 조선말과 일본말이 뒤섞인 이카이노의 골목, 그리고 영어가 무엇처럼 편한 1989년의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3시간대의 언어 풍경은 그 자체로 동화와 이산의 역사다. 특히 노아가 어느 말로 말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면 그의 내면이 보인다. 조선말은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고 일본말은 그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끝내 일본말 속으로 사라진 노아를 생각하면 말이란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그릇인가 싶다. 10. 시즌 1에서 시즌 2로 견딤에서 물음으로. 두 시즌을 잇대어 보면 이야기의 결이 달라진 것이 뚜렷하다. 시즌 1이 견딤의 서사였다면 시즌 2는 물음의 서사다. 첫 시즌의 인물들은 운명 앞에서 견디는 것으로 존엄을 지켰으나 이번 시즌의 인물들은 저마다 묻는다.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견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견디지 않는 길은 없는가? 노아는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솔로몬은 판을 뒤집는 것으로, 창호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마다의 답을 낸다. 그 답들이 하나같이 온전치 못하다는 데에 이 시대의 비극이 있고, 그럼에도 선자만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산다는 데에 이 드라마의 위안이 있다. 화려한 답을 내는 이들이 쓰러져 갈 때 답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어머니가 결국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두 시즌을 관통하여 흐르는 또 하나의 물줄기는 유산의 문제다. 선자가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림자, 곧 제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그 유산의 값을 잔인하게 매긴다. 그림자를 지킨 이삭은 목숨으로 값을 치렀고, 그림자를 지운 노아는 저 자신을 잃었으며, 그림자 위에서 성공한 솔로몬은 공허를 얻었다.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가? 이 오래된 물음 앞에서 이 드라마는 유창한 답 대신 선자의 우직한 하루하루를 내놓는다. 답은 살아내는 것으로만 증명된다는 듯이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시즌 2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선자와 노아, 선자와 모자수, 그리고 한수와 노아. 주고도 닿지 못하는 사랑과 받고도 알지 못하는 사랑이 세대 사이에 강물처럼 흐른다. 우리네 부모 자식 사이가 대개 그러하지 않았던가?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을 먹였고 고맙다는 말 대신 등을 돌려 눈물을 훔쳤다. 드라마 속 어머니와 아들들의 어긋난 사랑을 보며 나는 전하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채로 부모님 세대를 떠나보냈는가를 새삼 돌아보았다. 배우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한마디 보태지 않을 수 없다. 이 드라마의 배우들은 한국어와 일본어,
부산 사투리와 시대의 말씨까지 익혀가며 인물을 빚었다 하니 화면에 흐르는 그 자연스러움이 실은 지난한 공부의 결실인 셈이다. 김미나와 윤여정, 이민호와 강태주를 비롯한 배우들이 상을 다투는 경연이 아니라 한 가족의 세월을 함께 짓는 품앗이처럼 어우러진 것도 이 드라마의 복이다. 좋은 이야기가 좋은 배우를 만나고 좋은 배우가 이야기의 품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이 작품에서 본다. 10일 맺으며 8편을 다 보고 나서도 이야기는 또다시 벼랑에 서 있다. 종적을 감춘 노아는 어찌 되는가? 어머니 선자는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성공의 정점에 선 솔로몬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는가? 이 가족의 남은 이야기가 어서 이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설령 기다림이 길어진다 해도 이 시즌이 남긴 것만으로 이미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 전쟁과 원폭과 차별의 시대를 낮은 자리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얼굴을 이토록 정성스럽고 품위 있게 새겨준 데 대한 빚이다. 원작 소설을 이미 읽은 나로서는 남은 이야기의 구비구비를 짐작하기에 기다림이 더욱 조마조마하다. 그러나 짐작이 곧 알문 아니라는 것을 이 드라마는 2시즌에 걸쳐 증명해왔다. 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눈으로 어떤 정성으로 다시 빚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감동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이다. 활자로 읽으며 머리로 그렸던 인물들이 살과 피를 얻어 화면에 서고 행간에 접혀있던 침묵들이 배우의 눈빛으로 펼쳐질 때 원작의 독자는 아는 이야기 앞에서 다시 우는 낯선 경험을 하게 된다. 남은 이야기 역시 그러하리라 믿고 기다릴 뿐이다. 시즌 1의 감상문에서 나는 이 드라마를 자녀, 손주들과 함께 보기를 권했었다. 시즌 2를 보고 나니 그 권유의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보고 나서 꼭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것이다. 노아는 왜 떠났는가? 선자는 무엇을 지켰는가? 우리 집안의 그 시절 어른들은 어떤 세월을 건너셨는가? 이런 물음을 세대가 마주 앉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이 드라마를 보는 가장 값진 방법일 터이다.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질 이야기로 이 작품을 받아들일 때 8편의 드라마는 비로소 제 몫을 다하는 것이리라. 시즌 1의 감상문을 나는 역사에 저버림받고도 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맺었다. 시즌 2를 보고 나니 거기에 한 문장을 보태고 싶어진다. 굴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을 지키며 견딘 선자도 이름을 지우고서라도 살아야 했던 노아도 모두가 그 시대가 낳은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이다. 견딘 이들에게는 존경을, 쓰러진 이들에게는 애도를, 그리고 그 모두를 잊지 않는 일은 남은 우리의 몫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이 감상문을 맺는다.